로터리 엔진입니다만 이번에 그 로터리 엔진을 탑재한 차가 11년 만에 부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죠. 맞아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로터리 엔진은 완전히 끝난 기술로 여겨졌다. 단지 잠시 멈춘 것도 더 나은 타이밍을 기다린 것도 아닌 진짜로 끝난 것이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미 다른 길로 나아갔고 규제 당국은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했으며 엔지니어들조차 더 이상 이 설계가 효율성과 전기화, 규제 준수가 중시되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데에 조용히 동의한 상태였다. 로터리 엔진은 너무 다르고 독특해서 마쓰다가 세계 지도에 자신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로터리 엔진이 이 상징적인 운전사랑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2월 마쓰다는 자동차 업계를 멈춰 세우고 다시금 주목하게 만들 만한 일을 했다. 눈길을 끄는 콘셉트카를 공개하거나 향수를 자극하는 프로젝트를 예고한 것도 아니었다. 모호한 미래 계획 뒤에 숨지도 않았다. 대신 마쓰다는 아예 하나의 부서를 만들었다. 이 부서에는 36명의 전담 엔지니어들이 배치되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 하나였다. 로터리 엔진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었다. 이 부활 프로젝트는 박물관 전시용도,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단발성 실험도 아니었다. 마쓰다는 이 작업을 실제 양산을 전제로 한 실질적인 하드웨어 개발로 정의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즉시 하나의 어려운 질문을 불러왔다. 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자동차 회사가 다른 거의 모든 제조사가 이미 포기한 엔진 설계에 진짜 돈과 진짜 인재를 쏟아붓는 위험을 감수하는 걸까? 이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로터리 엔진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야 한다. 펠릭스 반켈이 20세기 중반에 고안한 반켈 로터리 엔진은 한때 기술적으로 도약이라 평가받던 발명이었다. 작고 가벼우며 진동이 적고 구조가 단순하다는 장점을 갖췄다.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대신 삼각형 모양의 로터가 타원형 하우징 안에서 회전하는 방식이었다. 이론적으로는 아주 우아하고 효율적인 설계처럼 보였다. 마쓰다는 이 잠재력을 일찍이 간파했다. 다른 제조사들이 잠깐 시도해보고 물러선 반면 마쓰다는 전면적인 투자를 단행했다. 설계를 개선하고 초기 신뢰성 문제를 해결했으며 아예 이 엔진을 중심으로 퍼포먼스 아이덴티티를 구축했다. RX-7은 균형감, 사운드, 고회전 성능으로 잘 알려진 스포츠카의 대표 주자가 되었다. 한동안 로터리는 정말 의도한 대로 작동했다. 하지만 물리법칙은 낭만을 배려하지 않는다. 로터리를 작고 부드럽게 만든 연소실 형태는 동시에 비효율의 원인이 되었다. 피스톤 엔진만큼 연료가 완전히 연소되지 않았고 그 결과 연비는 떨어지고 탄화수소 배출은 높았다. 1970년대 석유 위기가 닥치자 이런 약점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한때 매력적이던 기술은 곧 유지비가 많이 드는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유럽, 일본, 미국 전역에서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자 로터리는 점점 더 큰 압박을 받았다. 마쓰다는 RX-7의 여러 세대를 거쳐 이후에는 RX-8을 통해 계속해서 설계를 개선해 나갔지만 개선될수록 구조는 복잡해지고 비용은 더 들었다. 결국 2012년 마쓰다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RX-8의 단종과 함께 마지막 양산형 로터리 엔진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10년 넘는 세월 동안 로터리는 사실상 멸종된 상태였다. 그래서 그 부활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마쓰다는 로터리를 요란하게 다시 들고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은근히 돌아왔다. 2023년 마쓰다는 MX-30 e스카이액티브 REV를 출시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크로스오버로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해 보였다. 차만 보면 반항이나 논란 같은 단어는 떠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그 차량 바닥 아래에는 단일 로터 방식의 830cc 로터리 엔진이 숨어 있었다. 중요한 건 엔진의 크기가 아니라 역할이었다. 이 로터리 엔진은 바퀴를 돌리지 않는다. 구동계와 직접 연결되지도 않는다. 대신 일정한 속도로만 작동하면서 배터리를 위한 전기를 생산하는 주행거리 확장기 역할을 한다. 실제 주행은 전기 모터가 전담한다. 이 변화는 로터리 엔진의 작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전통적으로 로터리 엔진은 회전 속도나 부하가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취약했다. 하지만 일정하고 최적화된 RPM으로만 작동하게 되면 그동안의 비효율성과 배출가스 문제는 훨씬 다루기 쉬워진다.
이런 역할에서는 오히려 로터리 특유의 장점들이 다시 빛을 발한다. 작고 간결한 설계, 부드러운 작동감, 낮은 진동은 단점이 아니라 강점이 된다. MX-30은 애초에 대량 판매를 노린 차량이 아니었다. 진짜 목적은 입증이었다. 마쓰다가 현대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면서 실용적인 기능을 하는 최신 로터리 엔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이다. 이건 향수에 기대는 것이 아니었다. 생존의 증거였다. 그리고 2024년 2월, 마쓰다는 더 이상 자신의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RE 개발 그룹을 공식적으로 재편성한 것이다. 단순한 상징적 제스처나 보도자료에 묻힌 마케팅 문구가 아니었다. 실제 자원과 리더십, 그리고 명확한 목표를 가진 정식 부서였다. 이 부서의 임무는 오늘날의 자동차 산업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현대식 로터리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36명의 엔지니어는 숫자만 보면 대단치 않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그 숫자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엔진 구조의 하나의 부서를 통째로 투입하지 않는다. 마쓰다는 역사를 보존하려는 게 아니었다. 역사를 다시 쓰려는 것이었다. 마쓰다는 자신들의 목표도 투명하게 밝혔다. 차세대 로터리 엔진은 현대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자연스럽게 통합되고 탄소 중립 연료와의 호환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 마지막 요소는 특히 중요한데 이 점이 논의 전체의 틀을 바꿔놓기 때문이다. 마쓰다는 로터리 엔진이 전기차와 효율성 면에서 직접 경쟁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연료 자체가 바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기 중 탄소를 포집해 생산한 합성 연료나 미세조류 같은 재생 가능한 자원에서 추출한 바이오 연료는 배출가스의 개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배기구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전체 수명주기에서의 배출은 탄소 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 비주류 아이디어가 아니다. 포르쉐는 합성 연료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모터스포츠 조직들은 실제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규제 당국 역시 점점 배기구 배출뿐만 아니라 수명 주기 전체의 배출량을 논의하고 있다. 마쓰다는 이 흐름이 계속될 것에 베팅하고 있다. 리스크가 있는 건 맞지만 비합리적인 도박은 아니다. 이 부활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순간으로 전환된 건 2023년 후반 마쓰다가 재팬 모빌리티 쇼에서 아이코닉 SP 콘셉트를 공개했을 때였다. 이 차는 실용적인 크로스오버도 아니고 규제를 맞추기 위한 차량도 아니었다. 차체가 낮고 날렵한 비율을 가진 2인승 스포츠카로 누가 봐도 퍼포먼스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었다. 보닛 아래에는 듀얼 로터 로터리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탑재돼 있었다. 마쓰다는 이 시스템이 약 370마력의 출력을 제공하면서도 비교적 낮은 배출가스와 탄소 중립 연료와의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지 그 주장만 놓고 보면 특별할 게 없어 보일 수도 있다. 자동차 회사들은 늘 야심찬 콘셉트를 내놓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콘스피가 특별했던 이유는 마쓰다의 표현 방식에 있었다. 그들은 이 차를 먼 미래의 비전이나 디자인 스터디로 포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양산 가능성을 솔직하게 언급했다. 업계 보도에 따르면 아이콘 SP에 탑재된 로터리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기술적으로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이는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과제가 해결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남은 건 사업적 결정이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환상과 실현 의지의 경계를 나누기 때문이다. 마쓰다는 이번 차세대 로터리 엔진 개발에 과거와는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다. 더 이상 로터리 엔진이 모든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하지 않는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로터리는 가장 효율적인 범위 내에서만 작동하고 전기 모터가 즉각적인 토크와 반응성을 제공한다. 또한 배출가스 제어 기술 역시 2012년 이후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최신 촉매 변환기, 연소 제어 시스템, 미립자 필터 등은 훨씬 더 효과적이다. 마쓰다는 자사의 최신 로터리 엔진 설계가 곧 도입될 유로7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10년 전만 해도 거의 불가능했던 일이다. 회사는 로터리 엔진의 대표적인 약점 중 하나였던 FX 실의 개선에도 큰 투자를 해왔다. 신소재와 코팅 기술의 발전은 엔진의 수명과 신뢰성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전에 실패했던 로터리 엔진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마쓰다는 자금이 무한한 대기업이 아니다. 로터리 개발에 쓰이는 모든 N 단위 예산은 전기차 플랫폼이나 주류 하이브리드 개발에 쓰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시장 또한 크게 달라졌다. 전 세계적으로 SUV가 판매를 주도하고 전기차는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 아무리 매력적인 2인승 스포츠카라 해도 결국은 틈새 시장용 제품일 수밖에 없다. 마쓰다 경영진도 이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다. 수익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며 이익률 역시 불확실하다. 하지만 차별화에는 분명한 가치가 있다. 모든 차량이 점점 비슷해지는 산업 구조 속에서 독자성을 갖는 것은 중요한 요소다. 마쓰다는 감성, 정체성, 그리고 기계적인 개성이 여전히 의미가 있으며 로터리 엔진이 그 세 가지를 모두 상징한다고 믿고 있다. 이 이야기는 마쓰다를 넘어선다. 이동성의 미래에 대한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화가 대세가 될 건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가능성을 지워야만 할까? 마쓰다는 다양한 경로가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여전히 운전의 재미와 개성을 중시하는 운전자들에게는 말이다. 설령 마쓰다가 제한된 규모에서라도 성공한다면 이는 혁신이 과거를 버리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때로는 과거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 진짜 혁신일 수 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 실패는 공개적이고 정직한 실패가 될 것이며 그 자체로도 값진 교훈이 된다. 마쓰다는 아직 양산을 확정하지 않았다. 아이콘 SP와 비전 X 쿠페는 여전히 콘셉트 단계이고 최종 결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하지만 엔지니어링 작업은 실제로 진행 중이며 관련 부서도 존재하고 그 의도는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다. 이건 향수가 아니다. 도전이다. 마쓰다는 열정과 엔지니어링 창의성,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의지로 획일화되어가는 자동차 산업 속에서도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로터리가 도로 위로 돌아오든 유리 안에만 남든 한 가지는 확실하다. 마쓰다는 아직 싸움을 멈추지 않았고 그 사실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계속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